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서울 총정리 3탄 송파구 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송파구 이름하여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구 중에 하나이죠. 송파구는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현재 65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송파구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네임드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다는 것은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겠죠. 주거, 상업, 업무시설 이 하나의 구에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되는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파구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도 도시나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다뤄야 될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송파구 잠실에 있는 한강공원 위에서 본 전경입니다. 이 전경 항공뷰는 좀 오래된 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야 될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오래된 자료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지금 오래된 자료라고 할지라도 항공뷰에서 보니까 송파구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지금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는 한강하고 이어진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탄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구와 경계를 이루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이 바로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대장인 잠실동에 잠실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들이 이곳에다 즐비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강동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지도로 좀 살펴보자면은 송파구의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천으로 강남구하고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우측으로는 올림픽공원과 천호역을 기점으로 해서 강동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하철역이 현재 2호선이 강남구 삼성동에서 시작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잠실을 통해서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이 똑같이 강남에서 시작해서 중간을 관통하는 호선이고요. 9호선 같은 경우도 요 강동구의 유명한 업무단지죠. 고덕 비지밸리 쪽으로 이어지는 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호선은 우측에서 타고 들어와서 송파구의 핵심 가운데를 쭉 타고 내려가는 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송파구 하단에서는 3호선이 이제 수사역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호선은 이제 오금역에서 하남 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호선도 송파구의 이제 밑에 부분을 관통하는 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5호선 같은 경우도 강동역, 둔촌동역을 지나서 이 올림픽공원 쪽으로 타고 내려와서 이제 거여 마천까지 이루어지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9호선, 8호선, 5호선, 3호선 총 5개의 지하철 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파구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한체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답게 지금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한체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올림픽공원을 한번 가보면은 한체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육상을 하거나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성내천이 흐르는 기목 쪽에서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쪽에 유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 내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예종이 들어올 후보지는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디에 유치를 할 것이다 라고 확정된 건 없지만 이 송파구 내부에서도 이렇게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예종을 유치하게 된다면은 한체대, 한예종, 예술과 체육, 예체능의 도시로 바뀔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송파구 내부에서 제가 쟁점으로 보고 있는 민선 8기 목표와 전망을 좀 보고 있는데요. 민선 8기 작년에 있었던 8번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군구에서 어떤 도시에서나 이런 목표와 전망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송파구도 당연히 이 민선 8기의 목표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명품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 혁신, 창의, 공정, 다 좋은 얘기만 써놨죠. 좀 자세히 공약 사업을 살펴보자면은 이 공약 사업 실행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쟁점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송파구 내부에서는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특별히 보고자 하는 거는 지하철 3호선 연장 구간 송파 하남선일 수도 있겠고, 이 송파 하남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호선이 이 하남까지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교통편이 좋아지면은 해당 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려보면은 요 송파대로, 저는 이 송파대로가 발전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도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상젤리제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의 가운데를 정확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 이 송파대로입니다. 지하철역도 2호선부터 시작해서 8호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도중에 9호선,
3호선하고 만나게 되고 이 문정동 업무지구도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위례까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송파구 내부에서는 핵심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대로를 개발을 시킨다면은 이 송파구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진다면은 이 도로에서 오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 송파구 내부에서도 이 도로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본격화하겠다, 석촌역 고밀개발 추진을 하겠다, 송파구 종합계획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착수하고 수변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조감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로이기 때문에 되게 멋들어진 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아직 세세하게 나온 것은 없으나, 볼거리 가득하고 활력이 넘쳐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 거리, 보행 녹지 공간 개선, 특색 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 미래혁신 성장축 육성이라는 3대 전략 아래 26개 세부 사업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대로처럼 굉장히 특색이 있고 볼거리 가득한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은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충분히 가치 있는 도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토지거리 허가제 폐지 추진. 이거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토지거리 허가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지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옛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 오금동 가락동 쪽에 있는 성동구치소인데요. 이것도 이제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상업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오금역 밑에 방향에 있는 이 네모난 부지가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지금 숲속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이 안이 예전 성동구치소 부지인데, 이쪽을 개발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오금동 부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 오금 공원도 꽤나 면적이 큰 공원인데요. 이 공원도 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공원을 개발시킨다고 하는데, 송파구의 대표 지역은 아니지만 송파구의 강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금동 부근에서도 긍정적인 개발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왼쪽으로 보면은 요 가락시장 쪽에 전파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러한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도 송파구 내부에서는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큰 핵심 사업은 이 잠실 마일스 단지죠. 이 잠실 마일스 단지는 송파구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강남 삼성동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올림픽 주경기장에 있는 종합운동장 쪽에서도 개발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데,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크게 보자면은 이쪽이 이제 높은 층으로 올라간 게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짓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 쪽에서도 코엑스의 몇 배가 되는 컨벤션 센터를 조성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도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바야흐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강남 3구 나아가서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이곳을 개발시키기 때문일까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두 번째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서울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 올림픽 부지가 있는 이 잠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니까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두 번째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직 한참 남았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대를 해본다면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2036년 여름에 제2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실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굉장히 큰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현재 제가 쟁점으로 보고 있는 사업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밖에도 이 한강 개발 사업, 한강하고 이어지는 성내천, 가미천 개발 사업, 그리고 강남 3구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이죠.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다양하게 송파구에서는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하던 대로 송파구의 대장동 그리고 대장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송파구의 대장은 요 잠실, 가장 머리 부분에 있는 이 잠실입니다. 잠실은 원래 섬이었다고 합니다. 주공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도시로 변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잠실 엘스, 잠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대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업지역과 잠실역하고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꽤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잠실 주공 5단지가 굉장히 파급력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도로 보기에도 이 동과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를 임장을 갔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한 동과 한 동 사이를 한번 제 발자국으로 뛰어봤는데 정확히 60걸음이 나옵니다. 한 걸음이 1m라고 계산을 하면은 동간 간격이 약 60m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층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큰 혜택을 받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잠실 S, 리센츠, 뭐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이쪽에 파크리오까지 모두 다 수천 세대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송파구의 잠실 자체가 서울에서 부촌의 도시를 뽑을 때 꼭 들어가는 도시가 이 송파구 잠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촌 중에서도 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이제 층수 제한이 풀리면서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은 단연 탑3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로, 교통, 상업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잠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놔야 할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여있고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서 하락장을 직격으로 맞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아파트들은 매수를 하려면은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 즉 갭투자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기에 크게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호갱노노에서 보시면은 과거에 상승장에서는 최고가가 28억 7천만 원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하락기에서는 이제 18억 7,560만 원까지 실거래가 찍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거의 10억이 떨어진 것이죠. 보통 집 한 채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살짝 반등을 하면서 거의 예전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뭐 단순 반등이다, 아니면 장기적인 우상향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다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시장 파악을 하시고 모든 걸 잘 염두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8억에 산 사람은 좀 부럽긴 하네요. 넘어가서 잠실주공 5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재건축만 되어진다면은 서울 탑3 안에 들어가는 부촌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송파구는 뭐 네임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건축을 예정된 아파트로는 뭐 잠실주공 5단지, 장미 1차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우성 1, 2, 3차 아파트, 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가락시장 밑에 있는 올림픽 휴밀리타운 아파트,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지금 이미 기축 아파트에서는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단연 잠실의 엘리트,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뭐 파크리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요 헬리오시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은 아파트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 미래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찍은 아파트들은 누구나 좋은 걸 다 알죠. 누구나 좋은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미 금액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고민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언급한 아파트들을 투자 타이밍을 좋게 들어가서 이제 싸게만 매수를 한다면은 당연히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아파트들은 입증이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3, 40대보다는 5, 60대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 뭐 부동산은 어른들의 투자처라고 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3, 40대 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3구 중에서도 요 송파구, 그리고 잠실, 누구나 상급지에 있는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중장년층보다는 안정되지 않은 3, 40대 분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은, 과거에 항상 상승작일 때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패닉바잉이라는 말이었죠. 3, 40대 분들, 하물며 20대 분들도 모두가 부동산에 미쳐 있어서 뭐 패닉바잉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처럼 뭐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는 고민됐던 게 뭐냐면은 3, 40대 분들 부동산 시장을 도박하듯이 그렇게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진심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3, 40대 분들은 정말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섬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뭐 당연히 5, 60대 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당연히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와 만나고 저와 상담했던 3, 40대 분들은 부동산을 되게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이끌어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 로드맵을 제가 좀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 분들은 부동산 투자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 가격으로 들어가도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입증되어 있는 사실들이 많고, 현재 시대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은 어디서든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보다는 경제력이 약한 3, 40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로드맵, 그 투자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입증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고 직접 임장을 가서 발로 뛰고, 젊으니까 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민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꼭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많이 가보고 각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만 듣고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듣고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연구를 하셔서 본인의 정보로 만드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꽤나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송파구 내부에서 이 입증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은 조금 저평가된, 그렇게 입증되어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는 떨어지나, 이 송파구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만 찾아보면은 강소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찾고, 물론 이제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강소 아파트보다는 이미 많이 입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그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집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꼭 30, 40대 분들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입증된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신 분들은 뭐 다른 강소 아파트들을 투자를 하셔도, 이 송파구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부에서 잘 찾아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강소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 말이 전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찍어본 아파트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소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강남 3구라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거의 10억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입증이 된 아파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액적으로 메리트도 있고, 송파구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강소 아파트, 주택 지역들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지역과 부동산을 분석해 보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가보겠는데요. 지금 딱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석촌호수, 송파구의 자랑이죠. 석촌호수 아래로 있는 이 빌라촌들, 이 빌라촌이 뭐 언제까지 빌라촌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맞습니다. 개발이 되기 힘들겠죠. 개발이 된다고 해도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뭐 내 아들, 내 자식이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식 명의로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네 자식이 커서 뭐 대학생이 될 때쯤, 그때쯤이나 뭐 될까 말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내 자식 명의로 매수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들에 있는 빌라들이 저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다 30층이 넘어가고 50층이 넘어가고 그렇게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서울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다면 차후에 그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파트들도 당연히 이제 노후화가 되겠죠. 노후화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건축을 할 땅들이 모자르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많은 빌라촌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지금 송파대로가 가운데 질러가고 있고 지하철들도 다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빌라촌에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가로로 관통하고 있는 9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파대로, 이 석촌역 자체를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빌라촌 언젠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자식 명의로 하나 해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근시일 내에 되진 않겠죠. 급하게 투자 수익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 지역도 충분히 매력 있는 곳이다. 특히나 이 잠실이라는 곳에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뭐 실거주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닐지라도 송파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질비해지고 앞으로 그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을 때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좀 직면을 하자면은 그 리모델링 사업이 하나의 핵심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 대기업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때까지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야겠죠. 어떻게 보자면은 현재로서도 지금 용적률이 가득 차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보통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거의 용적률을 가득 채워서 건축이 되어지곤 하는데, 차후에 그런 아파트들을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당연히 리모델링 사업 성과가 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큰 베네핏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건설사의 장기적인 플랜에는 당연히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굵직굵직한 대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측면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은 하나의
하나의 큰 비전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이 송파구에서는 군데군데 성공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리모델링 사업지는 헬리오시티 우측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 잠실 더샵 루벤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거를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로드뷰로 보면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2022년 8월에 찍은 사진인데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 잠실 더샵 루벤을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과거에 이제 성지 아파트였고 포스코 더샵에서 수주받아서 잠실 더샵 루벤으로 바뀌어질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직 증축이 허가가 난 아파트입니다. 이 수직 증축이 허가가 난다는 것은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으로서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두 개층이 더 지어지다 보니까 그만큼을 일반 분양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업계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였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많이 되어질 아파트들은 이렇게 수직 증축으로 이루어낸 사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시공사의 건설 능력을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지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이 양재대로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강남구를 간통해서 서초구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크고 긴 도로입니다. 강남 상구를 이어주는 도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유동량이 많은 도로고, 이 양재대로를 타고 쭉 가면은 서초구를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강남 상구의 아래쪽을 다 관통을 하고 있는 도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지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보자면요, 100제곱미터가 향후에 완공이 된다면은 40평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평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를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건물 자체가 멸실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택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성지 아파트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 15억짜리가 이제 1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호스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건축처럼 아예 호스를 새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있던 집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뭐 옛날 아파트일 테니까 1층이 필로티로 만들어져서 1층이 2층으로 되는 그런 변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일반 분양 자체를 뭐 다른 층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매수를 희망하신다면은 현장에 가셔서 부동산에 물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물이 많이 없긴 한데 호가가 이제 15억 정도고요. 제일 낮은 금액이 이제 13억 5천 정도로 시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리모델링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매수를 하실 때에는 추후에 낼 추가 분담금도 계산을 하셔서 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꼼꼼히 파악을 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이 계룡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저는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다양한 강수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계룡역 부근에서는 뭐 가락상하 아파트, 가락상하 2차 아파트, 가락 우창 아파트, 그리고 가락 현대 7차, 가락 삼환, 가락 극동, 프라자, 문정 레미안, 이런 오래된 중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다 합쳐서 세대수를 보자면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인구들이 이쪽에서 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동 구치도 부지가 있고 이 오금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역이 조금 더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지역 일대의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룡역 인근의 이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보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보인고등학교는 자사고로서 전국권에서도 굉장히 높은 학구열을 자랑하고 있는 이제 자사고인데 이쪽 오금동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계룡초등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뭐 보인고등학교는 자사고이지만 초, 중, 고가 다 있는 곳이 지금 송파구를 곰곰이만 따져보자면은 초, 중, 고가 한 곳에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잠실 엘스 그리고 잠실 리센츠밖에 없고, 그 외에는 이 가락상하 아파트, 가락상하 2차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제 가락 우창 아파트 이 일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성내천하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내천이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하고 만나게 되고 이제 올림픽 공원역으로 이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상하 아파트와 이 상하 2차 아파트, 이 가락 우창 아파트가 예전에는 제가 이 가락 우창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이 상하랑 상하 2차가 한 번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용적률의 차이 때문에 이 가락상하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으로 이제 GS 자이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 상하 2차 아파트는 레미안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이 되면서 일반 분양을 더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 더 좋아졌는데요. 이 상하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동 증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별동으로 동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이 중층 아파트인데 현재 지어진 아파트보다 더 높은 층으로 별동이 신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츠 아파트도 이 별동을 증축을 하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리모델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도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면은 23년 7월에 찍힌 영상인데 보시면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됐다고 레미안에서 현수막을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길게 일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리모델링을 할 때도 리모델링 하기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자형 복도식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도로 되어 있는 곳 자체를 이제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세대에 하나씩 엘리베이터가 새로 생기면서 복도식이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복도 자체를 주거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 회사에서는 일자로 된 복도식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락상하 2차 아파트는 리모델링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인고등학교, 보인중학교, 계룡초등학교가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오금동에 있는 이런 중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미래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보자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송파대로입니다. 이 송파대로에 딱 붙어있는 이 건영 아파트입니다. 이 문정 건영 아파트도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아파트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현재 지금 자이로 선정이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는 등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송파 파크하비오 아파트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이 있기로 유명하죠. 워터파크도 있을 정도로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이 문정 건영 아파트는 입지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이러한 상업시설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입지이지만 이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이 돼서 자이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면은 정말로 멋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영 아파트도 시세를 한번 보자면은 31평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 12억 5천 정도이고 가장 낮은 금액이 이제 11억대인데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분담금과 내가 매수한 호수가 차후에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질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매수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파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거의 2시간 정도 찍고 있는데요. 물론 편집한 영상은 굉장히 짧게 나가겠지만 송파구는 워낙 이야기를 해야 될 쟁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아직도 얘기하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부동산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역들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부동산 오감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총정리 3탄 송파구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